MCU에서 가장 충격적인 영화를 꼽아보자면 캡틴 아메리카 11호가 아닐까 싶은데요. 전작들의 빌드업을 통해 MCU는 어벤져스라는 팀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1호에서 어벤져스 내부의 분쟁을 보여주며 충격을 선사하기도 했죠. 정의감만큼은 최고였던 캡틴 아메리카와 최고의 인기캐인 아이언맨의 대립과 더불어 MCU에서 스파이더맨이 제대로 등장한 첫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히어로들의 분쟁을 만들어낸 캐릭터가 바로 제모남작이었죠. 하지만 원작에서의 제모남작은 영화와는 행보가 많이 다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제모남작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블 코믹스에서 제모남작은 1964년 첫 등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모남작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캐릭터들은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마블에서 제모남작이라고 하면 하인리 제모 또는 그의 아들 헬무트 제모를 말합니다. 현재 제모남작은 제모 가문의 13대 제모인 헬무트 제모이며 제모 가문의 족보를 보면 위와 같은데 본격적으로 빌런으로 유명해진 건 12대 하인리 제모부터입니다. 제모 가문의 역사를 보면 14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대 제모인 하르빈 제모는 조일리치라는 마을의 곡물 담당관이었으며 버려진 무기들로 무장하여 슬라브 도적대에 침략해서 마을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용기에 감명받은 로마 황제는 그에게 남작의 지위를 주고 그때부터 제모남작이라는 칭호와 함께 제모 가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르빈 제모는 남작이 된 후 잔인하고 오만해졌는데 첫 모습과는 다르게 권력에 물들어 타락하게 된 것이죠. 2대 제모인 하데마르 제모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르빈 제모보다 더 탐욕스러웠으며 권력을 이어받기 위해 아버지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르빈이 죽는 날 하데마르는 자신의 아들인 헬러 제모의 쿠데타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3대인 헬러 제모는 아버지인 하데마르를 살해하고 제모남작이 됩니다. 그토록 남작이 되고 싶었던 하데마르는 제대로 남작 지위를 펼치지도 못한 채 자신의 아들에게 죽게 된 것이죠. 헬러 제모는 13대인 헬무트 제모가 과거로 왔을 때 만난 선조 중 한 명이었습니다. 4대인 하버트 제모는 아버지인 헬러와는 다르게 권력의 욕심은 없었습니다. 대신 승부욕이 높았던 전사로 무역과 상업에 영향력을 떨치기도 했죠. 하버트 제모는 자신의 군대를 키워 교황청과의 성전을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웠던 자신의 장군들에 의해 살해되었죠. 하버트 제모 역시 13대 헬무트 제모가 과거로 왔을 때 만난 선조였습니다. 5대인 헬무트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으나 어릴 적 사망하여 헬무트가 제모 가문의 대를 잇게 되죠. 5대 헬무트 제모는 인간의 한계를 연구하고 싶어하는 과학도였는데 그 때문인지 고문, 면세살인까지 하는 사이코패스였습니다. 6대인 헤켓 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아버지인 5대 헬무트 제모와 여행 중 그를 살해하고 제모남작을 이어받게 됩니다. 7대인 하트윅 제모 역시 제대로 된 정보는 없지만 독일 제국에 충성을 하여 자신의 수많은 병사들을 전쟁에 참전시켰다는 기록이 있죠. 8대인 힐리어드 제모는 엘스베스라는 유대인 여성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녀는 제모 가문을 섬기는 상인 집안이었는데 힐리어드가 7대인 아버지 하트윅의 뒤를 이어 제모남작이 되었을 때 엘스베스의 집안도 부유해져 제모 가문의 위협이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녀에게 가족들과 제모 가문의 영토 밖으로 떠나주기를 권했지만 거절당했고 힐리어드는 임신한 엘스베스를 제외하고 그녀의 가족을 모두 살해했습니다. 후에 힐리어드는 그레첸이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9대인 호프만 제모를 낳게 됩니다. 9대인 호프만 제모는 별다른 업적은 없었고 예술과 음악을 좋아했다는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10대인 호버트 제모는 밀란 중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증손자인 13대 헬무트 제모가 그를 살리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11대인 헤르만 제모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으며 더 많은 힘과 경험을 위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 중 헤르만 제모는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겨자가스를 살포해 화학전을 벌였으며 후에 더 강한 겨자가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모 가문의 선조들에 대한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14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독일의 귀족 가문이 바로 제모 가문이죠. 다음에 소개할 11대 하이니 제모와 12대 헬무트 제모는 본격적으로 슈퍼히어로들과 대립하는 빌런으로 자리를 잡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1대부터 11대의 제모남작들은 대부분 폭군이었지만 과학과 기술 발전에 관심이 높은 가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제1차 세계대전에서 11대 제모는 자신의 과학 지식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죠. 11대의 아들인 12대 하인리 제모 역시 선조들의 영향을 이어받아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나 뛰어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젊을 적 그는 아버지인 11대 헤르만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으며 후에 나치가 설립되었을 때 초기 멤버로 입당하기도 했죠.
되었죠. 군인이자 과학자로서 나치가 된 하인리 제모는 힐다라는 여성을 만나 12대인 헬무트를 낳게 됩니다. 제모는 미군에 맞서기 위해 튀니지의 본거지를 잡고 있던 스트러커 남작을 돕기도 했는데 이때 캡틴 아메리카와 처음 만났었습니다. 나치의 과학자로서 하인리의 제모의 업적은 죽음의 광선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광선은 열이나 물리 에너지로 대상에게 데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의 분자 구조를 분해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사라지게 만들죠. 이 광선은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에서 레드 스컬이 테서렉트 큐브의 힘으로 만든 광선총과 동일한데 사실은 제모가 발명한 죽음의 광선을 모티브로 MCU에서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하울링 코만도스는 죽음의 광선을 파괴하기 위해 제모의 성으로 쳐들어갔고 캡틴의 작전은 성공적이었죠. 패배한 제모는 가족들과 겨우 탈출을 했지만 캡틴에게 패배했다는 이유로 독일 내부에서도 신뢰성을 잃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배자가 되어 도망다니며 지내야만 했죠. 이때부터 제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바로 제모 남작의 아이덴티티가 된 마스크의 시작입니다. 도망자 신세였지만 과학에 대한 집착과 캡틴 아메리카에 대한 복수를 멈출 수 없었기에 그는 도망다니는 상황에서도 신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 어떤 것과도 붙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접착제 X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아이템으로 조국의 신뢰를 다시 얻으려고 했지만 제모가 숨어있던 위치를 찾아낸 캡틴 아메리카와 버키 반즈는 다시 한번 그의 계획을 방해하고 전투 중 접착제 X가 담긴 대형 플라스크가 깨지면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제모에게 쏟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접착제 X의 특징 때문에 제모는 절대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제모의 위치를 알려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인인 힐다였습니다. 힐다의 정체를 알았던 캡틴과 버키는 그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를 구해주고 그녀를 설득해 제모의 위치를 알아내죠. 그뿐만 아니라 제모의 성에서 전투 중 캡틴은 부상을 입는데 힐다가 그를 치료해주다가 눈이 맞아버리고 맙니다. 드라마 쉬얼크의 엔딩만큼 충격적인 전개죠. 여튼 캡틴과의 전투로 마스크가 벗겨지지 않게 된 제모는 정상적인 삶과 멀어져 캡틴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족들이 우선이었던 전과는 달리 가족들에게도 폭력적이고 증오심에 사로잡혀 지내게 됩니다. 이후 제모는 가족들을 떠나 홀로 남미의 정글에서 죽음의 광선을 다시 한번 만들었지만 이번엔 어벤져스에 합류한 캡틴과 히어로들에 의해 또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벤져스에게 패배한 제모는 자신도 어벤져스와 같은 팀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빌런들로 구성된 마스터즈 오브 이블이라는 팀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 합류했던 빌런들은 리더인 제모 남자, 아스가르드의 마녀인 아모라에게 유혹당한 처형자 스커지, 중국의 핵 물리학자이자 방사능 인간인 라디오 액티브맨, 모든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무기를 가진 멜터, 에보니 블레이드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서왕의 후손 네이슨 게럿으로 이들과 함께 제모는 어벤져스에 맞서게 되었으나 패배하게 되죠. 캡틴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제모는 죽음의 광선을 캡틴에게 발사했으나 캡틴은 방패로 빛을 반사하여 제모와 주변을 공격하였는데 그로 인해 제모의 눈이 멀게 되고 주변의 바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제모는 바위에 깔려 캡틴 아메리카와의 악연이 끝이 납니다. 후에 하인리 제모는 정복자 캉에 의해 리전 오브 더 언리빙이라는 빌런팀의 일원으로 일시적 부활을 하기도 했죠. 하인리는 나치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아르님 졸라보다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캡틴에 의해 계획이 실패하여 과학자는 물론 아버지나 남편으로서도 최악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참고로 그가 만든 접착제 X를 아무런 부상 없이 떼어난 인물은 단 한 명인데 바로 헐크입니다. 이번엔 12대인 하인리에 이어 현재 진행형 제모 남작인 13대 헬무트 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이번 영상의 진 주인공이 바로 이 헬무트 제모입니다. 앞서 소개한 12대 하인리의 이야기에서 헬무트 제모는 화목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나 캡틴 아메리카에 의해 성격이 바뀐 하인리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헬무트 제모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다는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캡틴을 더 증오하게 되죠. 헬무트 제모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태어났습니다. 이야기 흐름상 헬무트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야 하지만 과학자인 하인리가 노화를 감소시키는 X혈청을 헬무트에게 주입해 그는 노화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죠. 초기에 헬무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피닉스라는 이름으로 캡틴에게 맞서게 됩니다. 선조들이 그러했듯 헬무트 역시 슈퍼솔저가 아니었기에 아버지와 닮은 천재적인 지식과 과학기술로 무기들을 만들어 캡틴과 대립하곤 했죠. 그러던 중 캡틴과의 난투극에서 접착제 X가 담긴 수조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헬무트의 전신은 화상과도 같은 흉터가 생기고 얼굴도 흉터로 인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헬무트 제모는 자신의 아버지처럼 마스크를 쓰고 다시 한번 캡틴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모남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죠. 제모는 아르님 졸라나 레드스컬과의 교류도 있었습니다. 모두 나치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나름의 유대가 있었죠. 제모는 아버지의 패배와 캡틴의 승리를 생각하던 중 자신도 어벤져스와 같은 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실패했던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한 번 더 만들기로 합니다. 전과는 다르게 헬무트 제모가 계획한 마스터즈 오브 이블은 어벤져스와 충분히 대항할 만큼 강했고 히어로들이 거주하는 어벤져스 맨션까지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벤져스에게 패배하긴 했지만 제모에게는 의미 있는 패배였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마스터즈 오브 이블의 멤버는 역대 마스터즈 오브 이블 중 멤버가 가장 많은데 제모를 포함해서 총 18명의 빌런들로 팀이 꾸려졌었죠. 여기서 대표적인 멤버들만 꼽아보자면 손으로 만진 모든 물체의 특징을 자신의 신체로 복제하는 업소빅맨, 업소빅맨의 부인이자 초인적인 신체를 가진 타이타니아, 인간 이상의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문스톤과 융합한 문스톤, 상상하는 모든 기계장치를 만들 수 있는 픽서, 자신의 목소리를 물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송버드, 만지는 모든 것을 돌로 만드는 석상인간 그레이 가고일 등이 있습니다. 이때 마스터즈 오브 이블의 인기가 가장 높았었다고 하죠. 한때 온슬로트 이슈로 인해 지구에 수많은 히어로들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제모는 자신의 숙적인 캡틴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히어로들의 부재를 틈타 빌런들은 넘쳐났고 지구는 안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제모 역시 다시 한번 빌런들을 모아 마스터즈 오브 이블을 재집결시키는데 전과는 다르게 다른 빌런들을 소탕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이름도 썬더볼츠로 바꾸며 활동하게 되죠. 이때 제모 남작은 빌런이었던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장은 물론 이름도 시티즌 V라고 바꾸어 히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티즌 V와 함께 했던 썬더볼츠의 멤버들은 전 마스터즈 오브 이블에서 함께 했던 픽서와 문스톤, 송버드, 마찬가지로 마스터즈 오브 이블의 멤버였으며 자신의 신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틀라스, 정비공 출신으로 비행 슈트를 만들었으며 송버드의 연인이 된 비틀이 있습니다. 이들은 히어로들의 부재인 상황에서 활약함으로 시민들의 신뢰는 물론 살아남아있던 히어로들의 신뢰도 얻게 됩니다. 어벤져스와 히어로들의 부재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하고 활약하던 썬더볼츠는 자신들은 어벤져스를 대신하는 존재들이 아니며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나지도 않다고 말하며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시간이 지나 썬더볼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며 더 큰 활동을 위해 지금은 사라져버린 히어로들이 사용하던 장비와 정보들의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티즌 V의 계획은 성공에 가까워졌죠. 사실 헬무트 제모의 계획은 지구에서 히어로들이 사라진 틈을 타 자신들이 히어로 활동을 하면서 신뢰를 얻고 히어로들의 정보를 이용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헬무트 제모는 시티즌 V가 되어 히어로 활동을 한 것이었죠. 몇 세대에 걸친 세상에 대한 복수가 드디어 성공하는 듯 싶었지만 죽은 줄 알았던 캡틴과 히어로들이 돌아오고 시티즌 V와 썬더볼츠의 정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모의 계획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었고 그 계획은 인류의 정신지배였습니다. 대부분의 인류와 히어로들은 정신지배 때문에 제모의 정체가 밝혀졌음에도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썬더볼츠로서 히어로 활동을 함께 해왔던 몇몇의 빌런들이 히어로 활동을 통해 느꼈던 보람으로 인해 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렇게 제모는 또 계획에 실패하게 되죠. 여기서 제모를 배신하고 히어로가 된 캐릭터는 송버드, 마하원, 메테오라이트, 아틀라스가 있으며 이 중 송버드는 완전히 히어로로서 전향을 하여 활동을 하고 나머지 히어로들은 안티히어로로서 신념과 정의 사이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큰 계획이 실패한 제모는 다시 한번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대로 썬더볼츠는 와야 되는 듯 했으나 히어로들의 부재 시 활동 이력이나 개과천선한 빌런들의 관리를 위해 새로운 리더를 세워 진짜 히어로 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리더가 된 인물은 호크아이였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호크아이는 썬더볼츠를 이끄는 동안 문스톤과 연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헬무트 제모는 캡틴의 숙적으로서 자리를 잡았지만 그는 슈퍼솔저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는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캡틴은 물론 다른 히어로들과 대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과학적 지식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장비들 덕분이었습니다. 제모 가문은 과학 지식이 뛰어난 천재 가문이었죠. 특히 아버지인 하이니 제모 때부터 각종 무기들을 만들며 전쟁에 참여를 했었는데 현 세대의 헬무트 제모 역시 자신의 과학 지식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헬무트 제모는 아버지인
아버지인 하인리의 혈청 X 덕분에 노화가 매우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버지가 남긴 접착제 X나 죽음의 광선도 개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으로 전 인류를 통제하는 정신지배 장비들도 개발할 수 있었죠. 또한 그가 착용하고 있는 왕관 형태의 머리띠는 정신조작을 막는 기능이 있습니다. 제모는 검술과 사격에도 능한데 대대로 전쟁을 해온 가문인데다 선조 중에서 전사도 있었기 때문에 헬무트 제모 역시 뛰어난 검술과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략가입니다. 지금까지 제모 가문의 역사와 캡틴 아메리카의 숙적으로 자리를 잡은 현대의 제모 남작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캡틴에 의해 매번 계획이 실패해서 빌런으로서 점점 더 타락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제모는 안티히어로의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모는 자신을 희생해서 캡틴 아메리카를 구하기도 했으며 호크아이에게 넘어간 썬더볼츠를 다시 되찾아 진짜 히어로가 되어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MCU에서 만났던 헬무트 제모는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 사이에 불화를 일으켜 11호 사건을 발생시킨 주범이었지만 코믹스에서의 헬무트 제모는 11호와는 상관없이 캡틴의 숙적으로만 등장을 하다보니 원작과 영화의 제모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K였습니다.